이어서 민주당 입장은 이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선 중진 의원이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민석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 자격을 내려보낸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 말씀을 먼저 꺼내셨으니까 제가 그거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안민석 의원의 오산에 투입될 수도 있다. 요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네. 그런데 네. 유승민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야무에 없던 일로 되는 것 같던데요. 무산된 건지는 알 수 없고요. 예. 유승민 의원님께서 오산 안 나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 당신과 상의 없이 예, 거론된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셨고요. 예. 제가 국정농단을 밝혔다고 해서 지금 보수에 공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힘에서 안민석을 꺾기 위해서 오산에 자객을 보낸다는 그런 썰이 뭐 몇 달 전부터 있었고요. 예. 실제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유승민 전 의원 자객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보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만약 오신다면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싶고요. 예. 제 기본적인 입장은 좀 더 센 자격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용산에서. 오, 예.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예. 제가 이제 흠결은 없어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예.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5번 오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격을 꺾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 의원님,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에서 수도권 출마 얘기했을 때도 네. 지금은 뭐 중성동 저 의뢰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마포 의뢰 정청래 의원, 오산의 안민석 의원 둘 중에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도 예. 하태경 의원이 오산에 오지 않을까 내심 예.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종로로 갔다가 지금 다시 딴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가령 뭐 하태경 의원이 거기서도 경선 만약에 뭐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산도 선택지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보수의 공적인 중 한 사람을 안민석을 거론했기 때문에 예. 뭐 정치적인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요. 누구든, 예. 이 생 자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굳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 자객을 보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꼽히는 지역구가 안민석 의원의 오산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보수의 공적이기 그러니까 제가 때문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혔고 네. 그다음에 탄핵 전국을 주도했고 예. 박근혜 보수 정권을 몰락시키는 데 앞장선 정치인이 되었으니까 예.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아주 그 보수의 아주 공적이 돼 버린 거죠. 그 예. 말고는 제가 뭐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저 거물급이 투입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유승민 의원 카드는 지금 유승민 접힌 전 것 같은데. 의원이면은 뭐 제가 한번 겨뤄보고 싶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용산에 재가가 떨어져야 되니까 예. 그 재가가 없으면은 용산에서는 뭐 더 센 사람, 예. 더 센 사람, 특히 뭐 내지는 이제 대통령이 아끼는 특수부 검사 출신 중에서 후배들 예. 중에서 한 분, 뭐, 오. 예. 대통령의 특수부 검사 후배 출신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번 총선에서 이제 정권 예. 심판의 진검 승부를 예. 이제 오산서 한번 펼쳐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 유승민 의원 오산 투입에 대해서 이 용산에 재가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님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그 생각으로만 이 공천이 특히 유승민 공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유승민 의원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큰 틀에서는 어제 뭐 김경률 회계사 출마 포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예. 이 큰 그림이 용산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네요. 맞아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거 좀 질문드리죠. 김경률 네. 비대위원 불출마의 배경은 뭐라고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짐작의 차원이시겠지만. 용산에 미운틀이 박힌 거죠. 김건희 여사 대해서 예. 한마디 했다가 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뭐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는 순간 예. 누구든지 이게 용납이 안 된다. 예. 그거는 이제
분명한 시그널을 준 것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까지 사퇴하는 것은 과하니까 불출마하는 선에서 대통령과 용산의 면을 세워준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은 당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의 공천에는 용산의 영향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취지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번 공천은 물론 이제 한동훈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용산 리스트가 있을 것인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용산을 한동훈 위원장이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아, 공천 과정에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 뭐 문명 정당이다 뭐 이런 단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회동의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게 워낙 그 연초에 그 지난달 신년 인사를 그 하러 이 대표가 문 대통령 방문 예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테러 당했기 때문에 이게 연기된 일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두고서 마치 공천 갈등 해소의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만남을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뭐 그런 공천 갈등 해소를 만난다는 것은 두 분의 그 만남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 다행스럽게 두 분이 만나서 이번 총선의 그 의미를 공유를 하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그 용광로처럼 통합하자. 친문 비문 그런 거 우리 없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았습니다. 그 명문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것 같긴 한데 일부 언론 보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 주변의 중진 의원들이 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의 문제도 좀 제기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년 전부터 우리 다선 의원들 뭐 험지 출마하자 뭐 그런 좀 노력을 자극을 꾸준히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동조하는 의원님들이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 와 버렸는데요. 뭐 그래도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또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다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뭐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도 저는 본질적으로 뭐 두 분이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힘을 합해서 무도하고 무능한 이 정권을 심판하자. 뭐 그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관철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명과 친문의 공천 갈등은 없다.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친문 친명 대전 뭐 그러한 문명 대전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이야기도.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전혀 이제 틀린 게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에 이제 많이 지역에 출마하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 문제가 지금. 임종석하고는 또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지금 지역에서는 전부 다 친명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지역에서는 현실하고 많이 틀리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 그런 맥락 속에서 임종석 의원에 대한 그 유니스 의원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기 전에 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참 무한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임 실장 불출마하라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명확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본인이 수년 전에 이제 정계 은퇴를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를 반복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지금 설명하지 않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이 우선적으로 선명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민석 의원님도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 들리는데 맞습니까? 찬성 반대보다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친하고
가깝지만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민감해서 예. 아니 왜 그 지난번에 저 정계 은퇴한다고 해서 약속해놓고서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오게 되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자칫하면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식은 죽 먹듯이 예. 이렇게 쉽게 약속을 번복하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 이미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묻고 싶었는데 아무튼 예. 본인이 좀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네. 민주당이 아직도 이 비례대표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대표에게 위임한 겁니까? 결정을? 설 연휴 전에는 예. 즉 뭐 요번 주 내로는 저는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예. 더 이상 늦으면은 뭐 당 내분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우리 의원들 보면요, 예. 지도부나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하고 당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은 한 반반이에요. 병립형, 연동형, 연동형. 병립형, 예. 반반이고요. 예. 당 지도부나 당원들은 병립형 쪽이고요. 예. 요 사이에서 계속 지난한 어떤 뭐 토론 또 어느 정도의 갈등도 있어 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당 대표께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해서 이제 공을 당 대표에게 이제 던졌어요. 그 당 대표가 이제 결단을 이제 하시겠죠. 그런데 아마도 당 대표가 결단을 하시더라도 당원들에게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또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휴유증 없이 잘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예. 입장을 잘 정해서 총선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추인을 받자 뭐 이런 취지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왜냐하면은 예. 이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당원의 입장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정작 중요한 문제를 지금 특히 당원들의 대다수가 병립형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한 70%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것을 이 중요한 문제를 당원들이 물어야 되고요. 뭐 왜 당원들에게 묻냐 중요한 문제를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당원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의사를 물어서 그 의사를 존중하는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거의 병립형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당원의 의사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또 감안해서 대표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대표가 결정하더라도 당원들의 추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의 공약을 파기하는 거 이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당원 투표를 택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당원 투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실리를 찾을 것인가 명분을 찾을 것인가 예. 현실을 쫓을 것인가 이상을 쫓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 고민의 요체가 예. 지금 선거제 이 속에 다 녹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그 얘기는 명분과 이상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번에는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과 병립 중에서 어떤 제도가 예. 더 정권 심판에 유익하냐. 예. 저는 그게 저는 초점을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자,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